나폴리가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8강에 진출하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3골에 무실점으로 쉽게 이기고 나니까 나폴리 위험을 새삼 더 느끼게 됩니다. 이 경기에 김민재 또 역시나 대활약을 하면서 본인도 유럽 5대 리그 데뷔하자마자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멀티골 넣은 오시멘 다음으로 평점이 가장 높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66분만 뛰고 말이죠. 나폴리는 공격력이 강한 팀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수비력이 강한 팀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냥 공수 완벽한 조합이라고 해야겠네요. 경기 전 이미 최강 맨시티 감독 과르디올라가 나폴리가 현존 최강팀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더 주목받게 되었는데 8강에 진출한 팀들 어떤 팀도 나폴리를 만나고 싶어하진 않을 듯합니다. 자, 2022-2023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나폴리 대 프랑크푸르트 경기. 이 전쟁 같은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에게 더 열세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토트넘 홈경기에서 AC밀란 관중들이 우통 까고 열렬히 응원했던 거 기억하시죠? 선수들에게 원정 팬들의 그런 응원은 큰 힘이 될 수밖에 없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열성적인 팬들을 보유하고도 나폴리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독일 1차전에서 서로 문제를 일으키면서 제재가 있었고 2차전도 물론 똑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팬들은 입국이 거부되었다나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예 팬들이 육로를 통해서 자동차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나폴리까지는 2000km 되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그리고 격전지 근처에서 600여 명의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도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이 불 붙고 있고 마구잡이를 던져버리고 심지어 경찰차에도 불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축구 전쟁 맞죠? 거기다 나폴리의 응원은 손에 꼽힐 정도로 강렬하고 홈에서는 거대한 스피커를 통해서 선수들에게 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보니 프랑크푸르트는 쫄 수밖에 없죠. 나폴리의 선발 라인업은 김민재 당연히 선발 출전했고요. 흐비차, 오시멘, 폴리타노, 지엘린스키, 로버트카, 앙귀사, 마리오 후이, 김민재, 라흐마니, 디 로렌초, 골키퍼는 메레시 선발 출전하면서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습니다. 나폴리는 전반 1분부터 폴리타노가 중거리 슛으로 개선제압을 시작했고 프랑크푸르트는 2골 차의 격차를 좁혀보려고 했지만 김민재 벽에 숨막히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의외로 나폴리의 공격을 잘 막아내면서 득점이 없고 이렇게 전반이 끝나나 싶을 찰나에 전반 추가 시간에 폴리타노의 정확한 크로스에 오시멘이 그대로 뛰어올라서 완벽한 헤딩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시멘은 호날두를 뛰어넘는 점프력을 보여줬었죠. 오시멘은 본인의 점프에 스스로 감격했는지 세레모니조차 없었습니다. 득점은 이렇게 깔끔해야 축구죠. 혼란 한 경기 5골보다 오시멘의 이 한 골이 훨씬 대단해 보이네요. 전반 60대 40의 점유율로 프랑크푸르트는 나폴리보다 더 많이 뛰고도 당하기만 한 채 유효슈팅 제로 1실점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후반전에는 김민재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본인도 시즌 초반에 2골 이후에 골이 없던 것, 챔피언스리그에서 득점이 없다는 게 싫었나 봅니다. 후반 6분에 화면에 보이지도 않았던 김민재가 어느 순간 나타나더니 볼을 가로챘고 경기를 지휘하던 지엘린스키에게 볼이 살짝 길었지만 김민재가 부스터 가동된 것을 인지하고 그냥 지켜만 봅니다. 김민재는 상대 수비수들이 있는데도 돌진하더니 박스 안에 3명의 수비수를 뚫어내면서 왼발 슈팅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관중들도 일찍 놀랐는지 함성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슈팅 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묵묵히 본인의 자리로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바로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며칠 전에 스팔리트 감독이 김민재를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라고 홍보해버리면서 김민재 월클 논란에 휩싸였는데 유일하게 득점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도 인지한 건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들을 빅클럽들이 봤을 텐데 이 정도면 바로 백지수표 내밀어야죠. 나폴리 현지 팬들도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와, 충격적인 장면이었어, 그 어떤 장면보다 놀라웠어, 김민재를 공격수로 투입해라, 미친 퍼포먼스였어, 그는 우리를 즐겁게 해, 나폴리에게 위기가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7명의 공격수가 있으니까, 김민재가 골을 넣었다면 바로 1억 유로로 올랐을 거야 등등 극찬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폴리 공격수들은 본인의 포지션이 위태롭다고 느꼈는지 더 공격적으로 몰아붙였고 2분 후에 후반 8분 디 로렌초의 땅볼 크로스의 골대 앞에서 오시멘이 멀티골을 완성했습니다. 오시멘은 이번에도 세레머니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득점 순간에 손목을 밟히면서 매우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또 9분 만에 이번엔 지엘린스키가 박스 안에서 파울을 얻어내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고 본인이 골까지 완성하면서 3대 0까지 벌려 놓았습니다. 나폴리는 맨시티만큼 잔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번 16강 2차전은 독일 참사네요. 라이프치 7실점, 프랑크푸르트 64분 만에 3실점. 네. 스파리테 감독은 합산 스코어 5대 0이 되는 순간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5대 0 정도는 되어야 스팔레티는 안심하는 거였군요. 네. 멤버 먼저 김민재를 관리해줬습니다. 지난 경기 종아리 부상과 체력 안배까지 감안해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김민재를 교체해도 프랑크푸르트는 득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경기를 포기를 했으니까요. 프랑크푸르트 원정 팬들 그 난리까지 쳤는데 고소하다. 네. 경기는 최종 합산 스코어 5대 0으로 끝나면서 나폴리의 강함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김민재는 차단 2회, 클리어링 1회, 인터셉트 4회, 리커버리 3회를 기록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는 5회 중 4회를 성공시켰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득점이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유슈팅이 단 하나에 그쳤을 뿐이니까요. 유로스포르트 이탈리아는 김민재는 수비가 약간 느슨한 순간에만 위험에 빠질 뿐 그 외에는 보통 극복할 수 없는 벽이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숙달로 상대를 쉽게 막아내고 예상한다. 이탈리아 칼치오 메르카토는 김민재는 경기 안에서 끊임없이 발전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수비 지역에서 공을 빼앗기도 하지만 빠르게 만회한다라면서 김민재의 수비력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리버풀 레알 마드리드 경기도 있었는데 리버풀 또한 득점 하나 올리지 못하고 허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8개 팀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첼시, 인터밀란, 맨시티, AC밀란, 나폴리, 레알 마드리드. 와우. 이탈리아에서 3개의 팀이 나오면서 이탈리아의 강세를 볼 수 있습니다. 8강은 이제 국가, 조별 같은 팀 상관없이 조 추첨으로 상대를 정하기 때문에 나폴리는 이탈리아 팀을 상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조금 흥미가 떨어지죠. 그렇다고 나폴리가 8강부터 뮌헨, 맨시티, 레알을 만나는 것도 바라진 않습니다. 딱 벤피카 첼시 정도라면 좋을 듯 한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폴리는 현재 어느 팀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팀이 되었습니다. 나폴리 최근 10경기 1실점, 10경기 9승. 이건 사기와도 같습니다. 누가 붙고 싶겠습니까? 내일 밤에 조 추첨이 있을 텐데요. 매우 흥분되네요. 아마도 손흥민은 씁쓸하게 지켜보고 있겠죠. 3년 만에 대한민국 선수의 챔스 8강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팀의 완전 주역으로 말이죠. 나폴리의 구단 역사상 첫 8강 진출을 축하하고 김민재 이번에도 무실점 도와줘서 고맙고 다음 리버풀전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